안녕하세요. 고지원 교수입니다. 이룬둥이 운동발달 가이드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표지가 참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표지를 보면 엄마 아빠가 발달의 개념이 반영된 놀이운동을 통해 내 아이의 운동 발달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눈에 띕니다. 이 책은 총 12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머릿말에서부터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출생아 중에서 7.8%, 약 2만 5천 명이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0에서 18세 아동기 주요 성장 시기별 운동 발달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른둥이 운동 발달은 학령기까지 주기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아기 운동 기술, 뒤집기, 내발기기, 앉기, 아장아장 걷기, 이러한 유아기 운동 기술은 걷기와 점프 같은 평생토록 필요한 기본 운동 기술의 기초를 이루게 되죠. 이러한 운동 기술은 인지나 언어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운동 기술은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른둥이 아이들 모두 예쁜 모습으로 앉고 걷고 뛰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른둥이 운동 발달, 부모와의 일상 놀이가 필요하고 부모와의 일상 놀이로 얼마든지 최대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1장을 보겠습니다. 제1장의 제목은 이른둥이의 이해예요. 이른둥이 케어의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신을 해서 조산을 예방을 하자. 왜냐하면 28주 또는 32주 미만에서 내성마비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조산을 예방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외국의 경우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아이들의 출생 후에 발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둥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32주 미만 뇌성마비 발생률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중도 후기 이른둥이, 32주에서 36주 6일에 태어난 이른둥이가 중도에서 후기 이른둥이가 미국은 84%, 우리나라는 95%나 됩니다. 이 아이들의 유아기, 학령기, 성인기까지의 발달에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2장은 발달의 이해예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동, 소운동, 또 사회 정서, 언어 인지, 시각, 기능적 시각까지 전부 다 책에서는 0에서 6세의 발달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발달을 운동 발달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8, 9개월 됐을 때 내발기기를 통해서 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기 위해서, 즉 인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시기에 가장 유용한 이동성이 되는 내발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 발달이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유치원에서 친구들하고 한 발로 서서 줄넘기를 잡고서 놀이를 하는 모습인데요. 한발석이라는 운동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또래 관계와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은 제목이 운동 발달의 기본 개념 및 용어예요. 이른둥이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운동 발달에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운동 발달을 촉진을 집에서 얼마든지 시켜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자면은 처음에 아이를 낳을 때 뭔가 이렇게 용품을 준비하듯이 운동 발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과 용어도 공부를 따로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이들에 대한 근육이나 어떤 뼈나 이런 것조차도 그림이 없더라고요. 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 3장은 정말 알차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발달이 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3장을 좀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 근육의 어느 부분이 타이트했을 때 어깨가 아이가 올라가는지, 또는 팔이 잘 펴지지 않는지, 뒤꿈치가 들리는지, 근육의 위치와 그리고 근육의 이름과 어떻게 그것들을 신장을 시켜줘야 되는지를 안 다음에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리적 뻗침, 근육 긴장도 우리가 운동 발달 통해서 알아야지 되는 다양한 용어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은 운동 발달의 중요성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 4장의 포커스는 이른둥이 아이들 운동 발달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같이 놀이 운동을 해줬을 때 꼭 기억하셔야지 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운동 기술을 연습시킬 때는 아이의 능동적 참여를 최대한 유도한다. 우리 아이는 니큐에서 바로 나왔는데 아이가 무슨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은 니큐에서도 아이들 앉기 연습도 시키고 전부 다 필요한 기본 운동기술 연습을 시킵니다. 앉기를 연습시킬 때 몸통을 너무 약하거나 세게 잡으면요. 너무 약하게 잡으면 자세 안정성이 부족해서 아이가 넘어질 수 있고요. 세게 잡으면 아이의 몸통의 그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섬의 하나하나가 수축할 기회를 갖지 못해요. 아이의 몸과 교감하면서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지해주는 서포트의 양을 조절해주게 되면 그만큼 아이는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코치가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 모두 아이의 운동 발달을 도와주기 때문에 코치라고 할 수 있겠죠. 코치가 잡아주는 힘에 따라서 아이의 능동적인 참여 수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아 반사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6장은 아동 시기별 운동 발달과 운동 기술 발달에 관해서입니다. 제일 가장 아이들 발달에서 좋은 신호는 누워서 머리를 미드라인에 유지하고 두 손을 미드라인에 유지하고 발을 미드라인에 유지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미드라인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 미드라인으로 팔다리를 모아서 유지하고 또 이렇게 한 발로 깡총깡총 뛰는 것까지 됐을 때 운동 발달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장 이른둥이 운동 발달에서는 이른둥이와 만사가의 차이, 그리고 조상 관련 질환들, 그리고 이른둥이 아이들 먹는 것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먹기의 발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장은요, 이른둥이 발달인데요. 이른둥이 발달에서는 뻗침에 관해서 그리고 생리적 굴곡 자세, 자세 안정성 부족, 그리고 회전 동작의 부족, 좀 이른둥이 아이들한테서 부족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생리적 굴곡 자세만 보더라도 이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은 말아주기 자세를 이미 배워서 나오죠. 엄마 뱃속을 컨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뱃속은 그 어떤 엘라스틱한 자궁벽 안에서 아이들이 자세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컨테인먼트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40주 동안 신경계도 잘 발달하고 그리고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역학적으로 잘 발달을 했을 때 태어났을 때 이러한 팔다리가 전부 미드라인으로 모이는 자세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팔다리가 W 자세 그리고 이렇게 개구리 자세 플랫 퍼스처라고 하는 이제 뻗침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로 아이들이 약간 불리한 조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이른둥이들의 그 유아기의 발달에 있어서의 질적인 얘기들과 더불어서 사두증, 운동발달 지연, 뇌성마비, 발달성 협응장애까지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8장에선 다루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것이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라고 해서 발달성 협응장애에 관한 내용을 스케치해 놓은 거예요. 9장은 시기별 이른둥이 운동발달 평가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긴장도 평가, 움직임 평가, 그리고 평가 도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이른둥이 운동발달 촉진이에요. 그래서 이 업라이트 그림 왼쪽에서 보시면 엄마 다리 사이에 아이를 앉혀놨죠. 업라이트 포스처로 트렁 몸통이 똑바른 자세로 바닥과 수직인 자세로 앉기를 연습시키는 건데 이건 신생아 때부터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른둥이 운동발달 촉진은 양육하는 그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기 안을 때, 수유할 때, 그리고 마사지, 캥거루 케어, 터미타임, 아기 들기, 운동 발달에 도움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운동들, 운동기술 촉진, 연령별, 계월별 운동기술 촉진 이런 내용들이 전부 있습니다. 뭐 점프, 공 던지기, 받기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를 거쳐 아기 들기. 터미 타임이 필요한 어린아기에게 좋은 앉기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터미 타임을 말아주기를 하면서 아이를 엎드려 놓는 거는 터미 타임의 한 가지 방법이지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터미 타임은 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안을 때도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거쳐서 엎드린 자세를 거쳐서 앞을 보고 앉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아이는 터미 타임을 경험하게 되고 근육의 여러 부분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죠. 신체 여러 부위의 근육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이른둥이 운동을 발달 촉진은 이렇게 신생아 시기에서부터 네 발, 세 발 자전거 또는 두 발 자전거를 타는 것까지 촉진을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은 나이별 장난감과 육아 보조용품이라 그래서 0세에서 5, 6세까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육아 보조용품에서 아기 그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아기 그네를 사용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정답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아이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이가 아기 그네에 눕혀놨는데 이렇게 너무 다리가 퍼진 자세, 플랫 파스처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 다리 밑에 뭔가를 받쳐서 다리 모양을 조금 더 항중력적으로 미드라인으로 모이게 해준다거나 이런 어떠한 조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보다는 내 아이에게 어떤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는 약간 그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른둥이 운동발달 가이드북은 이상과 같이 12개 챕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아주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른둥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널 영상도 한 번씩 둘러봐 주세요.